세기의 미남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프랑스의 명배우 알랭 들롱이 어제 88살을 일기로 타계를 했습니다. 전 세계 영화계에서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빛났던 알랭 들롱의 생전의 모습 보고 와서 자세한 소식을 이어가겠습니다. Maman, Mamie, Mamou. C'est bien que je l'aime, ma petite Marge. Viens, je te mène à ton père et ta mère, afin que pour la première fois, enfin, tu les vois ensemble. 최지연 기자, 알랭 들롱도 세상을 뜨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 프랑스를 대표하는 배우죠. 유명 배우 알랭 들롱이 88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현지 통신이 어제 자녀들의 발표를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세 자녀가 성명을 냈는데 아버지 들롱이 나빠진 건강과 또 사투를 벌이다가 사망했다. 이런 소식을 전했고요. 2시에 그 들롱이 머물고 있는 자택에서 세 자녀와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이런 말도 전했습니다. 알랭 들롱은 1957년 영화계에 입문한 이후에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태양은 외로워 등 90편이 넘는 작품에 출연하면서 50여 년간 톱스타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지난 1995년도에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명예 황금곰상을 받기도 했고요. 2017년도에 은퇴를 선언했던 들롱은 영화계에서 쌓은 공로를 인정받아서 19년도에는 칸 영화제에서 명예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한 지 석 달 만에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면서 수술 끝에 요양 생활을 이어갔었는데요. 3년 뒤에 아들에게 안락사를 부탁했다. 이런 소식까지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네, 최 국장님, 사실 뭐 우리나라도 이 중장년들한테는 알랭 들롱에 대한 추억이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그 네. 본인의 대표작인 아마 태양은 가득히라는 부분은 네. 그 제목까지도 전부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굉장히 어렸을 때 저게 본 영화거든요. 네. 그래서 뭐 줄거리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알랭 들롱의 그 외모만큼은 이제 그 머릿속에 지금까지도 간직하고 있죠. 그래서 네. 한때 이제 너무 잘생겼으니까 네. 이 잘생긴 어떻게 범죄 영화에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잘생긴 범인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뭔가 이렇게 잘 그 연상이 안 된다 뭐 이런 농담까지 할 정도로 네. 여하튼 그 외모에 관해서는 뭐 그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배우이고요. 그래서 뭐 흔히 그냥 알랭 들롱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전에도 아마 여러 군데에서 그 이제 뭐 매스컴을 통해서나 아니면 영화를 통해서나 한 번도 뭐 잊은 적이 없는 명배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장현주 위원장님, 알랭 들롱 하면은 뭐 여성 팬들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이제 선망의 대상이고 특히 수려한 얼굴 외모, 그 다음에 또 이 많은 여성들하고 연문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생활도 간단한 측면이 아니었는데. 네. 아무튼 알랭 들롱,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우수에 잠긴 눈빛 이런 것들이 참 매력적이었다고 보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눈빛이 참 많이 기억에 남을 그런 배우인 것 같습니다. 네. 세기의 미남이면서 동시에 세기의 바람둥이다라고도 불렸거든요. 바람둥이. 그 정도로 또 많은 여성들과 연문을 뿌려왔습니다. 배우 로미 슈나이더와는 교제를 하는 중에 또 가수 니코와 외도를 하기도 했고요. 나탈리 들롱과는 64년도에 결혼해서 69년도에 이혼을 했고 그 밖에도 뭐 미레유 다르크라든지 로잘리 판 브레멘이라든지 뭐 수많은 또 여성들과 꾸준히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관련해서 뭐 자녀를 사생아로 낳았다 등등등의 꾸준하게 이제 사생활이 복잡하다라는 평가까지도 계속 받아왔습니다. 네, 알랭 들롱이 가장 좋아했던 본인의 영화의 장르는 필름 누아르. 바로 범죄 영화였습니다. 세계의 미남 타이틀에 갇히지 않고 냉혹한 이 범죄자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그가 좋아했던 본인의 영화들 보고 오겠습니다.
que je l'aime, ma petite Marge, et que je l'abandonne. 네, 김상일 대변인께요. 네. 저 이제 태양은 가득히 저게 가난뱅이 청년이 부자 그렇죠. 청년을 네. 이제 죽이고 자기가 그 자리를 역할을 차지하는 거죠. 차지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네네. 자, 뭐 그런 이제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그런 영화를 가지고 어떤 유럽 영화의 황금기를 이끌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그 너무 어릴 때 네. 잠깐 스쳐가면서 본 거지만 기억에 남을 정도의 강렬한 어떤 사진이 아까 또 화면을 통해서 보여줬지만 요트에 네. 상반신을 벗고 이렇게 있는 그 장면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범죄 영화 이런 거 그러면 잘생긴 배우 그리고 이제 그 남자들끼리 농담을 할 때도 내가 뭐 알랭 들롱을 닮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로 불려진 게 알랭 들롱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미지에서 본인은 또 굉장히 벗어나기를 굉장히 희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배우다. 내가 예쁜 어떤 외모를 가진 뭐 남자 이렇게 기억되는 게 나는 여기서 벗어나려고 굉장히 노력하면서 싸워왔다. 이런 얘기도 했을 정도로 그 이미지는 너무 강렬했고요. 어쨌든 한 시대를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로 풍미되고 회자됐던 그 이끈 뭐 유럽 영화를 이끈 대표적인 배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흔히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뭐 여러 나라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나라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 얘기를 할 때는 우리나라의 알랭 들롱이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국의 알랭 들롱 그 누군지 아십니까? 네, 이제 고인이 된 신성일 씨가 바로 한국의 알랭 들롱이라는 첫 번째 닉네임을 얻었던 영화 배우이기도 했습니다. 알랭 들롱 얼굴 아까도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깊고 푸른 눈동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딘지 모를 그늘, 그 어두움, 쓸쓸함 여기서 또 퇴폐적인 분위기를 읽어가기도 한 그런 팬들도 있었는데 그런데요 이런 모습들은 사실은 그 알랭 들롱의 그 젊었을 때 굴곡진 개인사에서 나왔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그 부분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재원 기자. 예,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요. 이 알랭 들롱이 1935년 파리 외곽에서 태어나서 4살의 부모가 이혼하게 되면서 바로 위탁 가정에 맡겨졌다고 합니다. 이 교도관이었던 양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 재혼한 친모에게 다시 보내줬는데 수차례 퇴학을 당할 만큼 이른바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었다고 하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보수적인 가톨릭 기숙학교에서 6번이나 퇴학을 당하는 등 다소 반항적인 행태를 보이면서 10대를 그렇게 성장을 했고요. 14살의 나이에 학업을 포기하고 푸주간에서 일하다가 해군에 자원 입대를 하면서 인도차이나 전쟁에 파병된 전력도 있다고 합니다. 군대에서도 부대에 있는 차를 훔치느라고 탈영하는 바람에 11개월 동안 감옥에 갇히는 등 문제를 일으켜 오다가 1956년 결국에는 불명예 제대를 하고 파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후에는 술집 웨이터 또 세일즈맨 등 전전하다가 젊은 배우들과 어울리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배우들과 놀러 갔던 칸 국제영화제에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제작했던 미국의 제작자를 만나면서 데뷔 제안을 받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프랑스 감독의 그 여자가 다가올 때 이 연기로 데뷔에 입문하면서 이렇게 유명세를 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배우들은 젊었을 때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것이 나중에 연기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좀 기구한 인생을 겪다 보면 뭐 다양한 배역을 맡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연기에 투영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생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평론가는 저런 그 명배우 또 작가들은 자기의 인생을 베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말도 하기는 합니다. 알랭 들롱, 여러분 이제 관심 두시는 부분은 아마 이런 부분일 겁니다. 그렇다면은 알랭 들롱 한국에는 왔었나? 우리나라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지? 우리 영화 배우들하고는 뭐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있었나? 이런 생각하실 텐데요. 홍석천 의원님, 우리나라에 왔었습니까? 예, 저도 이번에 보니까 거의 우리나라 오지 않았는데 딱 한 번 96년도에 본인이 이제 홍보 모델도 있는 향수라든지 이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딱 한 번 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배우하고 관계는 2007년도 이제 칸 영화제에서 밀양 그때 이제 출품할 때는 시크릿 선샤인 이름으로 된 이제 밀양의 이제 전도연 씨가 이제 여우주연상 받을 때 시상자로 뭐 나선 어떤 저 뒤에 지금 알랭 들롱이 서 있군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그렇게 깊은 인연은 아닌데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0, 80년대는 알랭 들롱이라는 이름이
웬만한 좀 잘생긴 남자한테 좀 이게 되는 그 자체가 우리나라하고 좀 인연이 있고, 특히 또 재미있는 건 제 기억에는 알랭드롱하고 동시에 또 거명되는 사람이 이브 몽땅이라고. 아, 네. 그 원래 그분이 이제 키가 작진 않은데 그 또 이름이 몽땅이기 때문에 알랭드롱은 잘생긴 사람이 대명사, 네. 이브 몽땅은 키 작은 사람이 대명사, 그렇게 좀 한때 회자된 적이 많이 그 있었습니다. 두 세계적인 명배우가 암흑가의 두 사람이라는 영화에 이제 나왔었는데, 그래서 그 알랭드롱은 사실은 이브 몽땅과 같이 출연을 했을 때 가장 돋보였다, 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